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유드릴 논문은 Task Matters라는 ACL 2026에 이번에 어셉된 연구입니다. 컨텍스트 메모리 컨플릭트와 관련된 연구고 굉장히 재밌게 읽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백그라운드를 다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기존의 이제 컨텍스트 메모리 컨플릭트 연구들은 이제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트릭 논리지와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컨텍스트가 컨플릭트가 날 때, 논리지가 컨플릭트가 날 때, LLM들이 보통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트릭 논리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완화를 하고 그런 현상이 언제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밝혀왔는데요. 그런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이제 이 컨텍스츄얼 QA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컨텍스트가 들어오겠죠. 뭐 예를 들어 리오넬 메시가 어떤 뭐 예를 들어 인터 마이애미에 있다. 뭐 이런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정보에 기반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태스크에 항상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각 태스크마다 어떤 종류의 논리지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컨플릭트가 나는 거는 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태스크가 컨텍스트에 의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파라미터 논리지에 의존을 해야 되는지가 다 다른데 그거를 이렇게 뭉뚱그려 버리면 어떡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태스크를 달리 해가면서 그리고 컨플릭트의 강도도 달리 해가면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다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간단한 예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논리지 컨플릭트 분야에서 잘 알고 있는 데이터셋인 컨플릭트 QA와 위키 컨트랙트 같은 그런 데이터셋에서 일단은 각 모델이 어떤 내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시의 소속팀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우리는 이제 뭐 인터 마이애미인 걸 알고 있지만 LLM은 이제 논리지 컷오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사전 학습이 됐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라고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지금 이 연구에서는 이 태스크 포뮬레이션을 변화를 시켜가면서 이 다이어너스틱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 타입을 달리하고 태스크 카테고리를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메시 예시를 들어서 예시를 드리자면은 컨텍스트 타입은 뭐냐면 컨플릭트가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얼마나 많이 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지금 소속팀이 바르셀로나로 어떤 모델이 알고 있는데 노 컨트리딕션은 그 바르셀로나라고 컨텍스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패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메시가 유소년 시절부터 뭐 바르셀로나 있었고 지금도 뭐 그래서 바르셀로나 소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패시지가 있겠죠. 근데 뭐 하이 플러스빌리티 컨트랙션이라고 나와 있는 HPC 같은 경우에는 그럴 듯한 컨플릭트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가 뭐 2022년까지는 뭐 어디에 있었는데 뭐 이게 날짜가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예시를 든 거여서. 근데 몇 년도에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다. 그래서 정답이 PSG다. 뭐 이런 식으로 컨트랙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로우 플러스빌리티 컨트랙션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컨트랙션인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갑자기 외계인이랑 축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화성에 있는 뭐 일론 머스크 FC에 입단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패스지가 있고 앤서도 일론 머스크 FC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 타입을 되게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를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변형을 이 저자들이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LLM을 활용하기도 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태스크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인스트럭션을 줄 수 있잖아요, 프롬프트로. 근데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주느냐를 세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RH 세팅이 빠졌긴 했는데 일단 여기 이 그림에 나온 것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맨 밑에 있는 knowledge free task는 그냥 이제 extraction QA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시지를 주고 이 패시지에서 정확하게 이거를 extract만 하면 되는 태스크를 이제 쿼리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CK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제가 준 컨텍스트에 근거해서 답을 하라. 예를 들어서 메시가 아까 외계인이랑 축구하려고
일론 머스크 FC에 입단을 하라고 했는데 그 패세지만 근거해서 지금 메시의 동료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세팅인 거고 PK는 파라미터릭 논리지 그러니까 이 모드 그 특정 모델이 가지고 있는 메시에 대한 논리지가 있겠죠. 그 논리지만 근거해서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컨텍스트는 무시하라 라고 명시적으로 인스트럭션을 주는 겁니다. PCK는 이 두 가지가 컨플릭트가 나니까 둘을 모두 고려한 다음에 뭐 충돌을 만약에 한다면 두 관점을 모두 제시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더 어려운 태스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인딩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그 익스트랙션 하는 그런 놀리지 프리 태스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놀리지 프리 태스크에서는 컨플릭트의 영향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지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메모리랑 컨텍스트랑 컨플릭트가 나든 말든 당연히 그냥 익스트랙트만 추출만 해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작습니다. 이 맨 위에 A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롬프트로 우리가 어떤 컨텍스트나 메모리 사용을 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컨텍스트만 봐라, 메모리만 사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을 줘도 모델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릴라이어블하게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만 따르라고 해도 모델이 파라미터릭 논리지를 쓸 때가 있고 컨텍스트를 무시하라고 해도 컨플릭팅 컨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이다 아니면 만티 인터 마이애미다 라고 이야기를 컨텍스트로 해줬는데 모델 스스로는 바르셀로나라고 하니까 이게 바르셀로나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 PK 태스크에서는. 근데 막 인터 마이애미 뭐 파리 생제르맹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conflict plausibility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conflict라는 게 얼마나 그럴듯하냐 그러니까 커먼 센스에 위반이 되는 게 있잖아요. 뭐 메시가 화성을 가서 축구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좀 더 플러스벌한, 그러니까 그럴듯한 디스트랙터가 좀 더 강한 디스트랙터로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를 말씀드리면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옵션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셔넬이랑 리이터레이션이 컨텍스트를 더 잘 따르게 만든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레셔넬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구구절절 그 근거를 다 붙여준 겁니다. HPC라고 부르던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메시가 PSG에 간 그런 그 정답 패세지 아니면 정답이 있을 때 이거를 좀 더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메시가 뭐 바르셀로나를 언제 떠났는데 PSG랑 언제 계약을 했고 프랑스 리그에서 이제 뛰기 시작했고 뭐 음바페와 같이 뛰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근거 레셔넬을 좀 더 주는 겁니다. HPC 이 더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제 우리가 위에 있는 레셔넬 세팅만 보면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냥 컨텍스트가 길어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컨텍스트가 길어져서 컨텍스트를 릴라이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컨텍스트를 여러 번 반복을 해본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HPC 더비라고 하는 그냥 단순 반복도 굉장히 많은 성능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 제가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컨텍스트 릴라이언스의 입장에서는 둘 다 높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셔넬이든 리이터레이션이든 컨텍스트를 더 잘 따르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가장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컨텍스트 릴라이언스를 높이는 게 좋은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태스크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텍스트 놀리지라고 하는 CK 세팅에서는 컨텍스트를 따르라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컨텍스트 릴라이언스가 높아지면 좋은 건데 이 가운데 있는 표인 페렌틱 놀리지 세팅은 파라미터를 따르라고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컨텍스트 릴라이언스가 높아지면 오히려 성능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약간 태스크 디펜던트한 거니까 태스크에 따라서 우리가 잘 이거를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논문입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파인딩은 뭐냐면 이 LLM에서 젖지를 할 때 그러니까 LLM을 어떤 이밸류에이터나 젖지로 사용을 할 때도 이 컨텍스트 메모리 컨플릭트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LLM에서 젖지를 사용을 할 때 어떤 레퍼런스를 주잖아요. 레퍼런스를 주고 뭐 LLM 제너레이티드 앤서를 준 다음에
이거가 정답일 때 이게 정답이야? 이게 틀렸어? 아니면 맞았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판단을 LLM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의 파라메트릭 논리지가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휴먼 어노테이터가 이거를 평가를 해봤는데 코인스카파가 0.79였다고 합니다. 사실 0.79라고 하면은 높은 거잖아요. 높은 건데 이제 그래도 이 저자들이 불일치한 사례를 몇 개 뜯어봤더니 이 지금 요게 제가 올려놓은 이 예시처럼 파라메트릭 논리지를 이용해서 판단해버린, 그러니까 LLM에서 저지를 파라메트릭 논리지를 이용해버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퀘스천이 치통이 있을 때 덴티스트한테 안 가고 집에서 치료해도 될까? 뭐 이런 이상한 퀘스천입니다. 근데 컨텍스트가 막 되게 위험하게 집에서 그냥 사포로 갈아버리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골드 앤서가 ye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퍼런스는 yes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점을 해야 되는 모델 아웃풋이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집에서 치료하기가 가능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generated answer, 그러니까 모델 아웃풋은 정답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LLM에서 저지가 뭐라고 하냐면 incorrect하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틀린 어드바이스의 믹스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식이 들어가 버린 거죠. LLM에서 저지인데 레퍼런스를 심지어 잘 준 LLM에서 저지인데 본인의 파라메트릭 논리지가 이거를 반대의 결과를 낳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왜 흥미로웠냐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이런 이제 파라메트릭 논리지 때문에 뭔가 원래 해야 되는 수행해야 되는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서 이 파인딩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냥 컨클루션만 딱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은 LLM의 컨텍스트 메모리 컨플릭트라고 하는 게 단순히 컨텍스트를 따르느냐 메모리를 따르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태스크가 요구하는 그런 지식 사용 방식에 따라서 어떤 뭐 같은 컨플릭트도 다르게 작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사용을 할 때 뭐 LLM을 쓸 때 태스크 어웨어하게 컨텍스트와 메모리를 조절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컨클루션을 낸 태스크 매터스라고 하는 AC의 2026 어셉된 논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공유드리는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